그래서 2차 공부하는 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막상 공부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만나서 들어보게 되면은 자꾸 방향이 옆으로 새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한다라고 할까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짜장면 우리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 요리 그 레시피라든지 요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짜장면,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자, 짜장면은 면을 이렇게 잘 만들고 탄력 있게 면을 만들어서 면을 만든 다음에 물에 삶아서 헹궈가지고 거기에다가 짜장 볶아가지고 했던 것을 같이 해서 비벼먹는 게 짜장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레시피를 벗어나는 희한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이렇게 해서 그릇에 용기에 담고 그 용기는 크기는 어떻게 되고 그 용기는 플라스틱인지 짜장면 그릇인지 쟁반인지 막 그렇게 구분하면서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지도자 시험에 올바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핵심만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충분함이 넘어서 우리가 약간 좀 필요한 사항들이 더 들어간다면 아주 좋은 답이 되겠지만 이 필요한 사항을 너무 과하게 넘어서는 것은 올바른 답이 아닌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짜장면은 밀가루에 저쪽도 되는데 갑자기 짜장면은 뭐 쌀로도 반죽을 해서 쩌면은 이제 답이 아닌 거죠. 본인은 쌀 짜장면이 될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범위를 벗어날 필요 없이 딱 시험에서 요구한 그런 상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2차 시험은 첫째, 시험 준비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1차가 끝나고 난 3월부터 한다면 매우 느리고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은 1차를 처음 준비하는 그 전년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거의 사람들이 이제 10월 달이나 그 정도에 3차가 최종 발표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보통 한 처음에 1, 2개월 정도는 1차 준비, 맛보기. 그 다음에는 2차 준비. 그리고 한두 단계 놓고 다시 1차 본격적으로 하고 시험 끝난 다음에 2차 시험에 남은 나머지 2차를 확실하자는 거죠. 여기서 1차 따로, 2차 따로가 아닙니다. 1차 시험 자체에서 여기 나와 있는 법령, 안전관리론 다 어차피 1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에서 이제 이렇게다가 2차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다면 그 과목의 내용은 2차는 이 법령과 안전관리론과 기술적인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1차에서 또 준비를 해서 우리가 보고 풀 수 있을 정도지만 이제 2차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논술로 적기 때문에 또는 서술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글로 적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숙지하였던 거, 1차를 보면서 숙지하셨던 것을 내가 직접 외워서 적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 기술적인 사항이 추가로 되는 것들은 미리서 조금씩 자료를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차피 기술사도 보는 거니까 해서 그때 집중해달라는 겁니다. 그 종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문항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전에 조금씩 요약해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시험을 볼 때 간혹 이런 질문 나와요. 내가 1차에 합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뭐 지금 연도로 하는 것보다 과거 연도로 할게요. 2015년도로 할까요? 2015년도에 1차를 합격하셨어요. 근데 이거 표로 그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가 2015년입니다. 자, 1월인데 이날 3월에 제가 1차를 합격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6월 달에 2차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합격을 했다. 그럼 당연히 한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에 뭐 9월 달로 할까요? 3차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합격했다. 그러면 10월 달 정도에 최종 합격 짜잔 되겠죠. 그런데 내가 1차를 이때 합격을 했다. 근데 2차 시험을 봤는데도 합격을 했는데 3차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3차에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내년에 그 다음 회차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으니까 1회차가 더 유예가 됩니다. 다음 회차인 2016년도에
이때 9월 달에 3차가 있다라면은 이 3차만 보시면 됩니다. 왜? 2차까지는 합격을 했으니까. 근데 3차에서 떨어졌다. 또. 그러면은 그 다음 2017년도에는 1차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반면에 내가 1차에는 합격했지만 2차에서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2차부터만 보면 됩니다. 즉 6월 달에. 그래서 2차 접수할 때 하시면 돼요. 참고로 3차 접수를 따로 하고 2차 접수 따로 하냐가 아니고요. 1차 필기 접수하고요. 2차, 3차는 같이 접수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3차만 남겼더라면은 2차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하시면은 2차, 3차가 접수되는 거고 2차만 면제가 되는 거죠. 나는 3차만 볼 수 있다라면은.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2차에 이번에 해서 여태 다시 만약에 2차에 합격을 했다. 물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2010년에는 다시 1차부터 다시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2차에 합격을 했다. 1년 만에 다시 합격을 했어요. 1대는 떨어졌지만 2016년도에 2차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3차에서 그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17년도에 3차만 접수하면 되죠? 그래서 9월 달에 보는 3차를 2차 볼 때 같이 접수해서 3차만 다시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게 되면 합격인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여태 3차 한번 봤는데 떨어졌고 이때 3차만 봤으면 떨어졌으면은 이제 2018년도에는 다 처음부터 아쉽지만 1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당되는 차수까지 유예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1차를 이때 합격을 했는데 여기서 2차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때 여기도 2차가 면제되고 3차가 되는데 여기서 왜 여기도 3차는 떨어졌으니까 2차까지만이죠.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되기 때문에 아예 최종 합격하게 하는 게 아니다 하게 되면은 매년 아예 필기를 보시라고 합니다. 아예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나 1차 합격했으니까 2년 후에 봐. 떨어져도 그게 아니고 올해 1차 합격했어요. 근데 내년에도 최종 합격하기 이전에는 무조건 1차 접수해서 같이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계속 2차, 3차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또 1차는 계속 면제되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매년 1차를 그냥 보세요. 그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2차를 공부하는 방법에 있던 어떤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인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또 2차를 막상 핵심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령이나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어떻게 하면 이것 되는 건지 좀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이 기술서 사항을 외우기만 해서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소해서 그렇지 정말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우는 거에만 너무 많이 암기한다? 다들 그렇죠. 볼펜 하루에 하나씩 쓴다라고. 저도 볼펜 하루에 하나씩 많이 써봤습니다. 아침 7시부터 쓰게 되면 정확히 10시 50분에 모나미 볼펜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니까 거기다가 고무로 감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썼는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볼펜만 많이 쌓여요. 근데 그걸 보고 희열감을 느끼죠. 그러다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뭐 하는 짓거리지? 왜 볼펜 하루를 꼭 하나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부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런 공부 방법만 했나? 라고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는 수기들이 많죠. 기술사나 뭐 지도사 등.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써야만 이게 합격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인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볼펜 안 썼습니다. 그래서 샤프라든가 그냥 마인드 트레이닝으로 계속 읊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고 있을 때 꿈속에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악몽을 꿉니다. 근데 또 시험 문제는 그걸 풀고 있어요, 내가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에 미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령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외우고 어떤 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할 것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기계 분야에, 그러니까 2019년도도 그렇고 20년, 21년도 그랬는데 기계 분야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를 3차 면접이나 그런 거 많이 찝어드렸어요. 2차 같은 경우도. 올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씩은 나왔단 말이에요. 3차는 거의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봤더니 문제가 딱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되어야만 내리 나와 있는 거고 그 범위가 넓지만 그래도
뭐 제가 점쟁이 빤스 입고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쟁이는 아니지만 어떤 뭐 무속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나오시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매년 문제를 경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OT를 하면서 하는 것은 너무 공부를 그냥 막 무식하게 외우라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요령, 거기에 대한 방향, 이것만 정확히 짚은다라면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게 지도사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사는 경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말하는 거 태도 보면 딱 아는데 지도사 같은 경우는 뭐 면접도 간단해요. 이제 많이 흐름이 바뀌어왔죠. 지금은 딱 3문제만 물어보고 있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이제 꼬리 질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묻는 것만 그대로 단답형으로 대답하니까 너무 쉬운 면접인 거죠. 그래서 사실 20대이신 분도 합격이 나오고 또 경력이 많지 않아도 합격하신 분들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그런 예를 방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지도사의 목표로 됐다면 이건 남의 일이야,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그런 용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적을 때가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문의를 하고 싶으신다라면은 이 OT 자막에다가 넣어드릴까요? 뭐 카페라든지 그것을 아예 자막에다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예 연락할 수 있는 그 연락처 자막으로 제가 같이 넣어드리고 또 카페 주소라든지 또 물샘닷컴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물샘닷컴 그렇게 연락처들 다 같이 할 테니까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문자라든지 제게 아니면은 뭐 전화도 괜찮습니다. 전화는 자주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카페에다 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항상 뭐 수시로 카페는 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답변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도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은 더없이 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또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